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아베 신조의 자민당이 예상대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참의원에서도 6년 만에 몰락했는데요. 무분별한 복지 공약으로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일본 아베 신조내가 이제 우익의 날개를 더 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왜곡과 영토에 관해서 이웃 나라에 대해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면 일본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7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다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없앤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까? 대화록 존재 여부는 오늘 최종 결정납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장 서상계 의원은 NLL 문제 진화되지 않으면 정상회담 대화록 음원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서상계 의원 연결합니다. 며칠 전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은 학교장으로 치러집니다. 이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잃은 캠프 정말 문제 많습니다. 2부에서 참여연대 연결해서 사설 캠프 문제 짚어봅니다. 매주 월요일 4부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또 황태순, 박상병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예, 주요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모두에서 말씀드린 일본 참여연 선거 아베 정권이 압승했는데 네. 한일 관계 더 악화될까요? 미국 쪽에서 벌써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이번에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상원격이죠. 이 참여연 선거에서 242석 가운데서 자민당이 115석, 공명당이 20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압승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립 여당은 중의원, 하원격인 중의원에서도 이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대 야소 상황이고요. 승리가 확정되고 나서 아베 총리가 참 우리로서는 불편한 언급을 했습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예. 이런 속에서 서울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구구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의 당선 여부도 관심사였는데 이 사람은 낙선을 했네요. 예, 그나마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예,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유무 판정, 최종 결론 내리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 어제까지 사흘간 외부 전문가들 동원해서 함께 재검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화록 존재 확인에 실패를 했고 오늘도 오전에 마지막 재검색에 나서고요. 이어서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열람위원단이 오후에 국가기록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재검색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 이후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만약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초 게이트 논란으로 지금 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서상기 의원을 인터뷰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이 문제부터 본격 가동되죠? 네, 그렇습니다. 24일부터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순으로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15일까지 현장 방문, 증인, 참고인, 청문회 이런 걸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증인 부분이 아직까지 좀 정리가 덜 됐습니다. 오늘도 특히 양당 간사 간 접촉이 있을 예정인데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는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다만 이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지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증인들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정상회담 대화록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국정조사가 열리더라도 그 공방으로 지셀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23번 열린 국정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 없었죠. 전두환 대통령 한번 있었죠? 네, 그때 있었죠. 예, 그때 외에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오늘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4차 회담에서 각각 제시한 합의서 초안 문구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의견 주고받았지만 이 합의점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재발 방지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합의서에 담겨야 한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북측은 그 조속한 재가동 그것만을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도 기존의 공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인다 이런 관측이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회담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 오늘 회담이 중대한 그 고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그 우리 입주기업들 개성공단에서 지금 물자를 상당수 좀 실어 날랐죠. 3,725톤에 달한다 그러고 그런데 아직도 가져올 물자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추가 반출을 지금 추진 중인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아직도 시설을 이전하겠다는 예, 기업체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진보 정당들 예, 당명을 다 바꾸는데 진보 정의당 뭐 이게 다 이 삼음절로 이제 그 진보를 다 떼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진보당은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그런 그 상황이죠. 예. 이런 속에서 어제 진보정의당은 전당대회격인 혁신당원대를 열었는데 정의당 이렇게 바꿨습니다. 새 대표도 선출을 했고요. 진보신당 역시 임시당대회를 열었는데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꿨습니다. 이 제2의 창당, 재창당으로 이 진보 정당들이 지지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우리 경제가 8분기 연속 성장 속도가 1%가 안 됐고 1분기에도 1% 미만의 성장을 하긴 했는데 적어도 더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하반기 경제가 그 전반기보다는 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에 여러 가지 비판을 의식을 해서 여러 비판에 신경 쓰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그럽니다. 이 경제 체감도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예. 또 전망을 내놔서 이거 역시 좀 논란입니다. 예, 이 모두가 세수 부족을 걱정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이것을 비판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더 걱정이 또 되네요. 교육부가 공주 사대 부고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참 학생들 문제 때문에 전국이 지금 시끄러운데요. 교육부가 일단 교장을 21일자로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직무대행 곧 임명할 예정이라 그러고 또 오늘은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서 이런 유사 캠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할 방침이라 그래요. 예. 이런 속에서 이제 감사반을 긴급 투입을 했고 그동안 이 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됐고 업체가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여부 또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 그럽니다.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 조치도 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사후 약방문인 격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예. 학생들 5명은 장례식은 일단 학교장으로 치러기로 이렇게 했고요. 또 사설 해병대 캠프를 수탁한 운영업자들 지금 해경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 명의 목숨이 그 가족에겐 지구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국에 일본 내임 경보가 내려지는데 백신 부족이 우려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생백신 국내 공급 중단이 길어지면서 이 사백신조차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일부 보건소는 아예 예방접종을 중단한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예. 이 사백신 수요가 갑자기 높아진 그런 것도 있지만 보건당국이 생백신 공급 중단 장기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낮은 정부 조달 가격 탓에 이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지금 생산에 임하고 있는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매년 2, 3월에 백신 조달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 올해는 가격 문제로 계약이 좀 결렬된 그런 상태라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요사이 모기가 많던데 걱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여야는 오늘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국정원이 공개했던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아니다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국회는 국가기록원이 보관하는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록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누가 없앴을까요? 이른바 사초 게이트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논란이 가중된 속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 서상기 의원이 오늘 대화록 중재 여부가 결론이 난 다음에도 NLL을 포기했느냐 하는 문제가 진화되지 않는다면 회담록 육성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더 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서 의원님. 예, 여보세요. 아니,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예,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B가 봤다던 회의록은 도대체 뭘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봤다. 이런 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죠. 예, 이 당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랬는데요. 이 조선일보가 대통령 취임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눈 회의록을 보고 분노했다는 말이 있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국격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있다가 이 문제까지 한꺼번에 서상기 의원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상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다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오늘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현재까지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이 대화록 누가 없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까? 예, 아이고, 그건 정말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도 정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봐서는 이게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높은데 오늘 오후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또 그 이후에도 좀 야당 측에서는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뭐 때문에 그런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어떻게든지 간에 없어졌다면은 정말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못 찾는다 그래도 사실 심각한 문제지만 없어졌다 그러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준비를 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대화록이 처음 국정원에서 생산한 뒤에 한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종이 문서 형태로 있을 가능성과 그리고 파일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형태로 보관됐는지 확인은 됐습니까? 확인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이 나야 될 텐데 지금 그런데 대화록이 그 종이 형태로 됐는지 파일 형태로 됐는지까지 국회가 모르고 있다면 도대체 이 대화록에 대해서 그 존재 형식조차도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존재는 대화록은 존재를 하는 거는 분명한데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죠. 예, 글쎄 그런데 제가 이 종이냐 아니면 파일 형태냐 하는 그걸 다시 확인을 파일 형태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정원을 통해서 받아본 바로는 그 종이 형태로도 있고 양쪽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음모론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한부가 있는 줄 알면서 굳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 나름대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진실이 어디 있는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이시니까 이 야당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지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중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 가동되는데요. NLL 대화록 사건 자체가 이번 국정조사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는 게 민주당 시각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참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 물타기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물타기가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해지니까 이것저것 끌어대는 것 같은데 그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국가기록원에 그 대화록이 없는 걸 두고 심지어 국정원이 국가기록원 측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열심히 찾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런 음모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을 국정원이 잘 연결해서 뭐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뭐 점잖게 이야기하면은 뭐 소설이고, 이거는 뭐 거의 뭐 베스트셀러감인데, 얼마나 참 답답했으면은 이런 소설까지 국민들 앞에 쓰느냐 하는 참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기록원도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다른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본문 전수 조사를 해야겠는데 국가기록원에서는 그동안 비밀 기록이나 지정 기록의 본문 검색까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오다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문 검색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문 전수 본문 검색도 했을 텐데요, 아닙니까? 본문 검색 한 걸 알고 있는데요. 본문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기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가기록원장은 처음부터 또 대화록의 공개를 반대를 해왔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대화록의 공개를 왜 반대했다고 보십니까?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걸요. 이 국가기록원장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파일의 목록을 확인을 안 했을까요? 그거는 아마 그까지는 제가 그쪽 국가기록원이 일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데 뭐 그게 보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점검을 해볼 점검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국가기록원 원장의 한 말까지 지금 우리가 무슨 뭐 검토하고 사실을 밝힐 정도로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초가 지금 없어졌는데 이거는 정말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만약 못 찾았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찾기를 바라고, 없었다면은 누가 없앴고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없앴는지 그 부분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난 2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대화록을 보고 격분하거나 화를 낸 것은 아니고 다만 국격이 떨어진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답변으로 보아서 이 전 대통령도 대화록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답변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처음 듣거든요. 예,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인터뷰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대화록을 보고 본론했다고 말씀하셨으면 보셨겠죠. 그러나 이 보신 과정이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뭐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대화록이 끝내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무슨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면 그 두 분 전직 대통령 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벌써 언론에서는 그 봉하마을을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이다. 또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최소한 참고인 신분, 더 나아가서 어쩌면 피의자 신분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까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고요.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거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제껴두고, 우선 전직 대통령 흠집 내기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서 우리 국격이 계속 올라갈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최소한 자신이 본 대화록의 출처는 지난 그 2월 5일날 인터뷰로 봐서 보시긴 보신 모양인데 이 대화록의 출처는 최소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의록이 유출돼서 가공되고 대선 과정에서 낭독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록의 일부든 전부든 이명박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사실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화록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예. 국정원에서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대선 때 혹은 그 이전에 뭐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화록을 안 보고도 그런 정도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북한 방송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뭐 그때 같이 갔던 분들 얘기도 그렇고 또 일부 뭐 이 농객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거는 뭐 꼭 그 대화록을 봤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너무나 그 상당한 부분 내용이 이미 뭐 지난 대선 때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개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가 대화록에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대화록을 봤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이미 공개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예. 서 의원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원 파일 공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예. 지난 그 20일 이후에도 NLL 그렇죠. 오늘이죠. 예, 20일 예. 이후에도 NLL 포기 취지 발언 문제가 진화되지 않으면 국정원 음원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에 그 진화한다는 얘기는 NLL 수호 의지를 여야가 공동으로 밝히고 덮어주자 이런 얘기죠. 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제 진이고요. 예. 이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되겠다는 거는 정말 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음원 파일은 공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초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여야가 NLL 수호하겠다는 의지 표명만 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는 것보다는 이 NLL 포기에 대해서 그 여야가 NLL을 사수하자 이렇게 하고 예, 넘어가자는 그런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게 초점이 그게 방점이 있는 것이지. 예. 음원 파일 공개하면은 또 딱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취지는 그겁니다. 지금 아주 정말 정확하게 제 뜻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언론이 그러면 과장 보도를 한 셈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야당도 NLL 수호 의지는 수차에 걸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도 확인한 사항인데,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네요. 이 14 합의를 이행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14 합의는 그 문재인 후보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예. 박근혜 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14 합의 안에 공동으로 수역을 만들고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NLL이 사실상 무료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14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14 그때 오간 대화로 보면은 예. 뭐 합의로 공식적인 합의로 볼 수도 있고 또 의견 교환 수준으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4 합의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하여튼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냥 뭐라 그럽니까 뭐 대화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예. 합의로 보려면은 아마 외교상으로는 정상 간에 어떤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서명을 해야 공식적인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화로만 오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 것만은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NLL을 수호하겠다고 의지만 표명하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뭐 국내 문제는 일단 사라질 거고요. 또 대북한 문제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은 뭐 잘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 14 합의에 대해서 어떤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거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절차도 남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정확하게 서면상으로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예, 예. 국정원에 음원 파일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정원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공식 입장인데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녹취록 하는 단어를 뭐 수백 번 다 뭐 썼기 때문에 예. 녹취록이라는 거는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녹취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녹취록 만들고 이 음원 파일을 뭐 파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예. 뭐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현재 국정원에서는 뭐 그전 국정원 원장 재임 시에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예, 이 음원 파일을 공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비밀 해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녹취록은 비밀 해제가 됐지만은 음원 파일에 대한 것도 비밀 해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야당이 예. 굳이 그전에 이 녹취록 때처럼 막 공개를 결사 반대하면은 억지로 강행하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적은 어쨌든 간에 NLL 수호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여야가 같이 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그야말로 산적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정치권이 전력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빨리 그쪽으로 가자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서유님에게 그 사퇴하라 하는 민주당 의원 31명의 요구는 알고 계시죠? 예, 뭐 한참 그런 얘기 있다. 요즘도 조용하대요. 예, 그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서유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NLL 포기 발언 한 바 없으니까 사퇴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우문현답입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은 더 분명히 드러나겠지만은 그 전이라도 그 원문을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포기라는 단어를 3번 썼습니다. 예. 3번 쓸 때마다 한꺼번에 3번 쓴 게 아니고요. 3번 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쓸 때마다 거기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고 또 평화수역을 이야기하면은 그 NLL을 그냥 선만 남아있지 그게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 이상입니다. 포기 정도가 아니고 포기 이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여야의 시각차가 있는 거죠. 한 사람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초가 없어졌는 이런 일들 또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김정일 위원장이 3번이나 할 때마다 그 적극적으로 동의한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의 운명에 걸린 문제고 제가 국회의원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의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었습니다. 출발 사침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 이어갑니다. 출발 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1분 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 정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교와 청계천 산책로 현재 보행자 통행이 안 되고 있고요. 양재천 하부도로도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거의 모든 도로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직 출근길에 오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 사고도 났습니다. 빗길인데다 또 출근 차량들이 몰리면서 행주대교부터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동작대교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수대교 지날 때까지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의 경우는 도심 방면으로 전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난 금요일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2박 3일 훈련 동안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인솔교사는 무관심한 걸 넘어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 낮 시간에도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정걸 협동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서 사설 해병대 캠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네네, 변호사님. 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 먼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런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련 시설 그리고 또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얼마 전에 노량진에서도 또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안전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돈을 버는 것 중심으로 너무 빨리 굴러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그런 게 자꾸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거기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이나 청소년들만 죽음을 겪게 되는 엄청난 슬픈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빈번한 사고에 기반했을 때 정부에서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 직장의 안전과 수련시설의 안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의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과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설 훈련 캠프 숫자가 얼마인지는 파악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 시설만 해도 군사훈련이니까 국방부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시설은 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정책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랑 또 국민안전시설은 안전행정부가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문화레저 수상 스포츠 시설이니까 문화관광부가 또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도 다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만 추정컨대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을 도용해서 쓰는 사실 도용이죠. 왜냐하면 해병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실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도용인데 정부 한 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수치로 알 수 있는 건 2012년도에 국방부에서 이런 안보 교육이라든지 군사훈련 비슷한 걸 받은 청소년 숫자가 740만 명쯤 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이런 시설이나 또는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또는 안전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특히 국방부에 저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란 말을 그렇게 사칭해서 전국에서 수백여 개의 캠프가 있는데 그걸 전혀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행부, 문광부 이 4개 부처가 연관이 돼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이 사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사설에서는 각 정부 부처가 모두 발뺌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라는 사설까지 지금 거의 실릴 정도이거든요. 또 교육부도 또 연관이 있겠죠? 이거 당연히 이제 교육부도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먼저 입장을 밝힌 것도 그 학교 교장을 직위제한 것도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학 동안에 수련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연장이기 때문에 학교와 청진이 맞고 최종적으로는 1차적으로 교육부 책임이다. 이런 게 지금 비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사설 해병대 캠프 설립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잠시 이렇게 어딘가를 가는 답사 정도라면 등록이라든지 신고로 충분할 것 같은데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병영 체험이라든지 극기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전문성과 안정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캠프에서 욕설과 성희롱까지 난무했다는 그 관련 직원의 지금 제보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게 교육시설이고 국방과 관련된 어떤 체험 같은 거고 또 극기와 관련된 굉장히 안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당연히 허가제로 운영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등록 기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허술해서 교관의 연령 제한 같은 것도 심지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교관들은 전문 교관들이 아니라
자격증도 없는 교관들이 절반이었고 현장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고 예. 심지어 본인들도 뭐 해병대를 나와갖고 아르바이트하는 일부 청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법제도적으로 허술한 틈을 타고 나서 그 단기간 돈을 벌고 했더니 얄팍한 어떤 이윤 논리로 업체들이 이제 우죽순 한 200개, 300개 만들어놨고 그걸 우리 정부 부처들은 다 내버려뒀고 특히 국방부는 이런 안보라든지 안보교육이나 군사 체험이니까 이건 좋은 거다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정책을 막 권장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책임, 권장도 좋은데 당연히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안전을 같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공식 해병대 그 캠프는 해병대 사령부가 그 포항에서 운영하는 하나밖에 없죠? 예,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해병대는 국방부도 저희가 비판하기 위해서 아까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럼 전국 이런 사세 해병대 캠프가 사실 명의를 도용하고 군단이나 특수성을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딱 한 군데만 있다. 나머지는 써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예. 그냥 예를 들면 사설 훈련장이라 그래야지 왜 해병대 캠프를 하냐라고 진집부터 지적을 했어야죠. 그건 이미 해병대 캠프는 진집부터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 사고가 처음 있었던 사고도 아니고요. 예. 그 현장에서도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고 또 간간히 이런 그 안보 극기 체험을 통해서 워낙 강도 높은 훈련이라는 체험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있어왔거든요. 예. 국방부나 해병대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냥 안보나 국방을 고치시키는 거니까 내버려 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그 안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캠프가 200개가 아닌지 300개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은 무등록 업체도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자체 등록만 하면 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예. 안전점검 그다음에 또 법적 책임을 물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또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명칭을 사칭한 업체들이 성행했던 것이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귀찮아서 그 간단한 등록이라든지 점검마저도 귀찮아서 그런 업체들이 성행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학교가 여행사하고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여행사가 또 그 수상레저 회사하고 계약을 했고 그 회사가 또 한 번 그 실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도급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점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등록도 안 한 업체들이 당연히 맨 밑에 저렴한 비용으로 중간에 리베이트 같은 것도 있었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등록해서 조금 시설을 갖춘 데보다 등록도 안 하고 시설도 덜 갖췄지만 아주 저렴하게 쉽게 말해서 아주 싸게 그런 훈련을 운영하는 미등록 업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안 처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그 사설 훈련 캠프 이번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을 그 감독하고 관리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특히 학교와 학생들과 관련된 건 교육부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교육부가 청소년기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방학 동안에 또는 학기 중에 얼마나 많은 체험과 국기훈련을 참가하는지 그 모두를 점검하고 안전을 꼼꼼히 챙겼어야 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방부나 해병대가 그런 명칭을 사칭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는 거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예.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 분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국방이라든지 안보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점을 분명히 필요성이 일부 있다 해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계속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아동에게 너무 많은 그런 안보훈련이나 국방 관련 그 훈련을 시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계속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는 공고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예. 이번은 안보 훈련보다는 극기 훈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극기훈련인데 해병대 캠프라는 이름을 해서 예. 안보를 빙자한 극기훈련인데요. 그러니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국방부 이 3자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막 권장하지 않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적으로 그것을 아주 엄선된 업체에서 정말 철저히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대책반을 지금 당장 만들어서 예.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국민들에게 사과도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 없도록 정말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떠한 돈이나 이윤보다도 생명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로 제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데요. 이 사고 재발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들이나 예.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시설 또는 물놀이 또는 훈련과 관련된 이런 전국에 보면 뭐 수백 수천 개의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업체들에서 일제 점검 들어가서 다 사실상 등록제로 허가제로 해서 정말 그런 자격이 되고 안전함과 전문성이 있는 그다음에 뭐 욕설인 성희롱 이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는 정말 교육적인 그런 그것이 보장되는 업체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국 일제 점검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지장이었습니다. 예, 저는 저기 출발사체 2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